안녕하세요, 허일입니다. 오늘은 새 채널을 만드셨더라고요. 예, 이미숙 씨 사주와 관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혹과 루머가 많이 있었죠. 장자연 씨의 그 사망 원인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채널 개설 축하드리고요. 벌써 10만을 넘으셨더라고요. 연예인 파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동영상 한 서너 개 한 뭐 10개도 안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 10만이 됐다는 거는 연예인이 아니면은 뭐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저는 뭐 수백 개 영상 만들어도 지금 1000개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1000명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채널이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미숙 씨 그 파워도 있지만 그 흰머리 컨셉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거 대단하시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이분 그냥 만만하신 분이 아니구나, 이거. 그런 생각을 딱 느꼈습니다. 예. 좀, 이렇게 말하자면 내공이 있으신 거지. 어떻게, 나는 아무리 내가 채널이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뜰지 어떨지 뭐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흰머리 그대로 노출하고 방송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또 염색을 이제 싫어하고, 저는 염색을 하면은 그냥 너무 이게 빨리 자라요, 머리카락이. 원래 그 사주를 보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은 못 가고 다시 흰머리가 자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염색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그 대신 짧게 깎고 있거든요. 거의 삭발에 가깝게.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숙 씨는 여자잖아요. 예. 여잔데 흰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르고 나면 완전 할머니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용기를 가지셨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미숙 씨를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장자연 씨와의 어떤 그 스캔들은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제가 아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나무위키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정도죠. 예. 우선은 이미숙 씨가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저는 딱 봤을 때 뭐야, 연예인 맞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근데 그게 내 생각뿐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미숙 씨가 처음에 연예인 된다고 할 때 가족들이 다 웃었대요. 야, 네가 무슨 연예인을 하냐? 네 언니가 하면 하지. 네가 무슨 연예인을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네,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미숙 씨가 이게 연예인 얼굴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막 그냥 계속 승승장구 하시더니 막 대형 스타가 되시더라고. 근데 이 젊었을 때 이 사진을 하고 지금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을 보면은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처음에는 연예인 맞나 싶었는데 점점 연예인 얼굴이 돼가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분이 왜 성형외과 의사와 결혼을 했겠어요? 거기 들락날락 거리다가 결혼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였지. 그래서 어디를 손댔나? 근데 도대체 어디를 손대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근데 한번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분이 성형외과 가면은 그 여자들이 이렇게 잡지책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꼬깃꼬깃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의사한테 이렇게 딱 보여준대. 이렇게 해달라고. 거기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사진이 이미숙 사진이래요.
근데 저는 그 이미숙 씨가 코가 높은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코가 높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코가 높은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코가 좀 괜찮다 이렇게 싶었거든. 자기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근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남편이 그 자는데 코를 막 뒤적뒤적 하면서 막 휘집어 보더래. 바늘 자국 있나 없나 그걸 보려고. 그런데 못 찾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코를 손대지는 않았대. 원래 코래. 예. 그런데 성형외과에서 다 그 자기 사진을 가져온다는 거지. 예.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 그렇지만은 내가 성형에 대해서 내 코는 진짜 뭐 성형한 건 아니지만 나는 성형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코는 손을 안 댄 것 같기는 한데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디 다른 데로 손댔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그냥 자연미인이래요. 예. 힐링 캠프인가 거기 한 몇 년 전 방송을 그걸 봤어요. 예, 다시 한번 봤는데 자연미인이라 해서 손댄 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지금 얼굴 골격이 어렸을 때 젖살이 통통하게 붙어가지고 눈, 코, 입이 제대로 드러나질 않았던 거야, 이게.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닭가슴살 먹고 굉장히 이분이 이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운동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젖살이 쫙 빠지면서 이게 얼굴 골격이 드러나면서 이게 미녀처럼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예. 그런데 보면은 안 예뻐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은요 뜯어보면 다 이뻐. 보면은 눈도 이쁘시고 예, 코도 이쁘시고 다 이뻐. 근데 뭉쳐놓으면은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은 얼굴이에요. 사실 보면은. 예.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은 이 구조 자체가 이분이 보면은 이마가 좀 짧으시거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연예인들이 대부분 잘 나가는 연예인들 성공한 그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이마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연예인들은. 예. 그런데 이분은 이 이마 가지고 야 이거 연예인 되기 쉽지 않겠다 싶은데 어떻게 연예인으로 성공하게 되는지 참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얼굴 그 이마는 좀 부족하지만 나머지가 다 좋으신 거야. 이분은 보면요. 예, 일단은 눈, 코, 입 다 좋으시지. 예, 그 다음에 코가 명품이시지. 일단 이분은 이제 코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상근, 예, 대표적으로 이 상근을 보거든요. 이 상근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거 왜 좋은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하고 과거 동영상 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놨어요. 예. 상근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으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성은 공망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재성이 공망이신 것 같아요. 그 코를 보면 아는데 코가 굉장히 명품 코이기는 하세요. 굉장히 잘생긴 코이기는 하세요. 예. 그런데 공망에 해당하는 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코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공망이지만 너무 커도 공망이 됩니다. 예, 이분은 이제 코가 커서 공망이 된 사례에 해당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도 약간 비슷한데요. 저도 약간 코가 커서 공망이 된 케이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돈이 없대. 예. 옛날에는 무슨 호봉으로 지급을 했대요. 무슨 연예인 그 출연료를 호봉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찔끔찔끔 지급했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CF로 이제 먹고 살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자기는 그 관념이 그 돈에 대한 관념이 나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으면 되지. 그거는 뭐 모아서 재테크하고 뭐 이런 거를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집 한 채 있으면 되지. 집도 뭐 강남에 뭐 이런 집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잖아요. 거기 아파트 뭐 비싸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뭐 한 3, 4억 하겠지.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돈에 대한 마인드가
이렇게 돈에 그 큰 욕심이 없잖아요, 일단은. 예, 돈에 큰 욕심이 없는 거는 재성이 공망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 그 다음에 재산을 관리하고 불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예, 재성이 공망이 되면. 그러다 보면 쉽게 돈을 막 날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코가 좋으시니까 돈을 잘 벌기는 하시는데 잘 버는 상황에 공망이 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이미숙 씨를 이제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냥 뭐 연예인인가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마음에 들기 시작했던 때가 뭐냐면은, 나중에 한 어느 정도 나이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연기가 굉장히 찰지시더라고, 이분 연기가. 대사,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데, 말하자면 그 박진영 씨의 그 공기반, 소리반 그 호흡법 있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거. 예? 연예인들한테는 이제 꼭 필요한 거 그건데,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윤여정 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윤여정 씨나 김혜자 씨도 마찬가지고. 강부자 씨도 마찬가지. 이런 오래된 중견 연기자들의 그 호흡법은 당연히 그런 게 있어요. 예, 이 신인 연기자들하고 틀려. 신인 연기자들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대사 읊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 중견 연기자들은 이 호흡이 달라. 말하자면. 예. 그런데 그런 호흡이 나시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좀,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드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바로 성형하지 않은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특히나 연예인들은 절대 성형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성형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바뀌게 돼요.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도 가식적이고, 뭘 해도 가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연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내면을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속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을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얼굴 이거 다 갈아엎고 무슨 영혼을 팔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없는데, 내 정체성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 보여줄 영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떻게 실수로 뭐 성형을 했다 그러면 복원을 하세요. 그냥. 예, 실리콘 빼고. 네.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담은 그 연기가 나오지를 않는다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숙 씨는 이제 좋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장자연 씨를 죽인 범인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음모인지 이게 이제 진짜일 수도 있죠. 그런 거에 지금 엮이셨습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복귀를 하신 건데, 우리는 제3자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괜히, 왈가왈가 해서 당사자 이외에는 모르는 거니까, 제3자가 뭐 왈가왈가 입장은 아니고, 돌아가신 분만 이제 불쌍한 건데, 설마 이게 만약에 이 장자연 씨가, 죽음으로 몰고 갈 만한 그런 환경에 이 이미숙 씨가 내몰았다고 쳐도요, 예, 쳤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죽음을 선택한 거는 그 본인 잘못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치게 죽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이거죠. 예.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런 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장자연 씨를 보면, 사실상으로는 미인이세요. 이렇게 딱 보면은. 네, 미인이시고, 오히려 이미숙 씨보다 얼핏 봤을 때 연예인급 외모다 이렇게 딱 생각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 정도면 거의 뭐 주연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한눈에 봐도 딱 미인이다 딱 싶은 거지. 그런데 이 장자연 씨는 왜 자살을 하셨고, 이미숙 씨는 그 험한 세상에, 험한 그 시련이 없었을까요? 예. 거의 뭐
죽고 싶을 만큼, 장재현 씨보다 그 이상으로 더 죽고 싶을 만큼 시련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그 더 컨텐츠라는 회사가 말하자면은 장재현 씨는 신입이었고, 임미숙 씨도 몸 담았던 회사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장재현 씨한테 갑질을 했으면, 더 컨텐츠가 임미숙 씨한테는 갑질을 안 했을까요? 그거를 다 견디지 않았겠냐고, 이미숙 씨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미숙 씨는 살아있고 장재현 씨는 왜 자살을 했습니까? 그거는 이미숙 씨는 성형을 하지 않았잖아요. 장재현 씨는 성형을, 죄송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형을 한 얼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자살로 이어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그냥 내 마음이 자살을 하고 싶어서 자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얼굴에 칼을 대면 그 칼자국으로 인해서 운명이 단절이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될 수가 있어요. 장재현 씨 보면은 미인이기는 하고 그 다음에 성형을 해서 성계가 된 얼굴은 아니에요. 예. 성형을 했는데도 어색해 보이지는 않아. 어색해 보이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잘 돼 보이고, 그렇게 뭐, 실패한 성형은 아니에요. 성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거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눈을 보면은요, 이 눈, 예, 앞트인 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근데 그 이미숙 씨는 보면은, 이 전형적인 몽고주름 형태로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쭉 이렇게 덮지는 않았어요. 약간 서구인처럼 약간 살짝은 트여 보이죠. 안으로 약간 길게 찢어졌죠. 예, 근데 그게 앞트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찢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벌어집니다. 예. 장재현 씨 얼굴 보면은, 눈을 보면은 살짝 이게 앞트임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 턱 라인을 보면, 이미숙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 뒤턱이 살짝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젖살이 빠지면서 뒤턱이 드러났잖아요. 예. 뒤턱에도 손을 대지 않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장재현 씨 보면은, 지금 뒤턱이 없으세요. 보면은, 선천적일 수도 있죠.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손을 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도 지금 뭐, 아직 이쁘시긴 하지만, 코도 살짝 손 댄 것 같이 보이시기도 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형이라든지, 뭐 눈썹도 기르시고, 연예인 눈썹이긴 하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미인이시기는 하십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코 성형을 하면 안 되는지, 예? 그리고 코가 높은 것이 반드시 서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임미숙 씨의 얼굴을 보면 제가 그런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임미숙 씨 코만 보면은요, 서양 사람만큼 높으세요. 예. 굉장히 서양 사람처럼 높지만 서구적으로 보입니까? 서구적인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동양인의 얼굴로 보여요. 임미숙 씨 얼굴은. 근데 콧만 뜯어보면 서구적이긴 하죠. 예. 그런데 왜 코가 높은데도 동양적으로 보이냐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오른쪽을 보면은 지금 김혜수 씨나 김지호 씨나 이 신현아 씨 보면은 굉장히 이분들이 서구적인 느낌이 확 나는 지금 연예인들입니다. 예. 한국 사람처럼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특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그렇게 보이시는데 이분들 코를 보세요. 다 납작하시죠, 코가. 네. 코 크기하고 서구적인 거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의 사진입니다. 예, 당연히 한눈에 봐도 확 동양인이죠. 예. 근데 가만히 보면요, 코가 상당히 이 정도면 높은 거예요. 코가 별로 안 높아 보이고 납작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코가 너무 기니까, 예? 상대적으로 코가 낮아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상당히 이게 높은 거죠. 코가 이 정도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서구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을 코를 높여보면 서구적으로 바뀔까요? 한번 코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그 성형수술, 예. 몇 달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굴에 붕대 싸가면서 만들어 놓는 이 얼굴이 바로 이겁니다. 이마는 볼록 튀어나오게 이제 만들고, 서구형으로 비슷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서구형 사람들이 이마가 좀 발달했으니까 이마는 볼록 튀어나오게 채워놓고, 지방으로 채웠는지, 뭐, 실리콘을 넣는지 하여튼, 필런지 채워놓고, 예, 코를 이렇게 높입니다. 예. 코를 높이니까 이 뭡니까? 피노키오가 벌써 돼버렸죠. 예, 코가 이렇게 큰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렇잖아요. 코가 과도하게 커 보이잖아. 예? 이렇게 코가 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 공망이 돼버립니다. 예, 바람 맞아요. 바람이 훅 지나가 맞아요. 그럼 재물이 다 셉니다. 그것만, 바람만 맞는 건 둘째 치고 콧구멍이 커져버리죠. 예, 콧구멍이 당연히 위로 당기니까 코가 커지고, 그 다음에 코를 높여도 밑으로 내려서 높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위로 들려서 올립니다. 왜냐, 밑으로 내려서 올리려면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코가. 그러니까 결국은 살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들려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콧구멍이 노출이 됩니다. 그 콧구멍이 커지면 결국은 재산은 파탄 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턱은 또 뒤로 깎아요. 턱을 왜 깎냐? 그래야 코가 더 높아 보이지.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르죠. 예, 턱을 들어가면 입은 튀어나와 보이죠. 원숭이가 돼버립니다. 예. 이게 여러분이 돈 수십억씩 싸들고 다니면서 만들어 놓는 얼굴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서구적으로 보이냐고요. 예. 좀 비슷해 자기 착각이죠. 나 이마도 커졌으니까 나 분명히 서구적이야. 난 코가 커졌으니까 서구적이야. 그냥 자기 착각 속에 그냥 그 세뇌로 사는 거야. 그냥 세뇌로. 예, 의사가 세뇌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세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턱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턱이 없으면 이게 턱이 없으니까 지금 얼굴이 훨씬 작아졌네. 얼굴이 반쪽이 됐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지금 보세요. 이 턱이 없는데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서구적으로 보이냐고 이게. 근데 이게 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대뼈가 더 튀어나와 보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잡한 과정 안 거치고도 서구적으로 만드는, 한 방에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왠지 모르게 서구적으로 바뀌었죠. 예. 왼쪽이 서구적입니까? 오른쪽이 서구적입니까? 오른쪽이 서구적이에요. 그쵸? 어디를 바꿨을까요? 코 그대로 있죠, 지금. 코 지금 안 높였습니다. 예. 턱 안 깎았어요. 예. 그대로 있어요. 코, 턱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앞턱, 뒷턱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구적으로 보였습니다. 예. 어디를 바꿨다고요? 중정만 줄인 거예요. 중정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중정 줄이는 수술이 없어요. 예. 어떤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이 중정을 줄이려면 얼굴을 다 그냥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트랜스포머고 그런 수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써도 그거는 그냥 헛질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서구적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서양인에 가깝게 됐죠. 예, 어딜 바꿨습니까? 이번에는 예, 이마만 위쪽으로 조금 당겨서 이마 길이를 연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상정과 중정과 하정의 폭이 비슷해지는데 중정이 조금 더 짧으면 서구형으로 보이고 중정이 조금 길면 동양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중정을 가만 놔둔 상황에서 그래 나 그럼 대가리 위에다가 그냥 뭐 살 더 붙여서 이 위를 당기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위를 이렇게 올렸다고 쳐봐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대빵 커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그냥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사주 보겠습니다. 우선 연예인분들 사주는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제 나이 속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미숙 씨 같은 경우는 음력인지 양력인지 이제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근데 둘 다 보면은 식상의 공망이십니다. 지금 음력으로 봐도 식상의 공망이죠. 일간
오미가 공망이니까 예, 묵생화해서 화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이분 보면은 말을 좀 더듬었대요. 예,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게 뭡니까? 식상이니까 식상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식상이 공망이 되면 연예인 할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 대스타의 자리에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식상이 공망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지는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식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잘 안 되고 예, 스톱이 되기가 쉽겠죠. 예. 천살과 비슷한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분 연기는 잘 하시잖아요. 근데 식상이 공망이 되면 연기도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어쨌든 연기 자체는 잘하신다고 보면 되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연기도 그래요. 예. 이분 젊었을 때 이제 뽕으로 데뷔가 아니고 이제 뽕에 이제 그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뽕에 출연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막 이제 그 감독들은 어떻게 하면 저거 벗기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이미숙 씨는 그게 막 그냥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딱 보니까 그게 막 악마의 편집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막 그냥 그런 거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벗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어떤 그 활동 그 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 이제 감독하게 이제 엄청나게 자기 따졌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 싸웠다는 거죠. 근데 식상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연기자로서 굉장히 그게 득점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텐데 그거를 꼭 피해의식을 느끼고 막 그거를 이제 막 안 하려고 거부하고 그렇게 싸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식상 공망과도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연기하거나 말하는 그 화법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볼 때는 굉장히 능숙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능숙한 편이어서 식상 공망이어도 이렇게 될 수는 있구나. 뭐. 그런데 그 식상이 공망이거나 식상이 뭐 충이거나 식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뭐 진짜 뭐 말을 못하고 반 벙어리가 되거나 뭐 꼭 이런 거는 아니요. 예,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일부 문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잘 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문제가 중간 이렇게 발생하면서 장애물이 자꾸 형성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좀 보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못 쓰는 건 아니라 이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식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상은 여성에 있어서 자식이죠. 예, 자식이 해외로 공부하러 가서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지금 기러기 엄마가 되신 것도요, 이분은요. 아니, 그러면, 뭐, 자식 공부시키려면 엄마가 나가면 되지, 왜 아버지하고 나가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식상이 공망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음력사주를 보면 정관도 공망이 됩니다. 예, 왜냐. 그래서 진사 토공이죠. 예. 토공에다가 남편 자리도 동망이 되니까 남편까지 해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서 공허함을 느끼겠죠. 예. 그리고 관성이 공망이 되면 자꾸 한 남성의 만족을 못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성도 재성이 공망이 되면 여러 사람한테 시선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선을 안 돌리려고 해도 여자들이 자꾸 떠나가.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나는 그냥 한 여자만 하고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마찬가지, 반대도, 그 정관이 공망이 되면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일부종사를 하려고 해도 남편이 자꾸 사라져. 예.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위에 사주가 딱 맞아 보이죠. 예. 그런데 밑에 사주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이 밑에 사주도 보면 상관이 공망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공망은 아닌데요. 이 위에 사주를 보면은 재성공망이죠.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상으로 봐도 재성공망이고, 이분 얘기하는 거 봐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돈에 욕심이 없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돈 관리 잘 못하는 거. 은행에도 돈을 안 넣는데요. 서랍에다 넣는데요. 예. 그 얘기는 하지 마지. 그렇게 넣으면 누가 뭐 안 털어가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도 당했대. 예, 그런 거예요, 말이에요. 재성이 공망이 되면 돈 관리를 잘못해서 다 털리게 되는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꼭 이사 간 다음에 그 집값이 팍 치솟아가지고, 그래서 이사만 가면 그런 현상이 발생한대요. 예. 예, 그런 것도 역시 재성 공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사주대로 갑니다. 예. 그렇게 봐서 음력이 좀 맞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지에 보면은 장성살이 있으시고, 예, 유금이 들어있잖아요. 미인이 되기 쉽죠. 예. 그리고 이제 장자연 씨 사주로 보겠습니다. 장자연 씨 사주는 지금 보면은 음력하고 양력 둘 다 볼 수는 있겠는데, 그냥 이 사주로 보겠습니다. 예. 장자연 씨는 지금 여기 양력 사주입니다. 근데 보면은 일단은 이 두 번째 기미년 정축 월을 태어나셨고요. 예, 근데 이 축토가 뭡니까? 이 일간의 무덤입니다. 예. 무덤을 깔고 태어나셨는데, 무덤이 있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충을 당하고 있죠. 예. 충을 당했을 때 이 무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간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망이 있기가 굉장히 쉬운 사주입니다. 거기다가 이 정축이 백호대살에 해당해요. 예. 일지는 아니지만 월지에 들어있지만 거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예, 굉장히 좀 불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사망했을 때가 2009년이었거든요. 역시 비축년 해가지고 묘지가 들어왔어요. 예. 무덤이 두 개가 들어오고 미토로 인해서 둘 다 충이 되면서, 네, 사망에 이르게 되신 겁니다. 거기다가 2024년 24세 때서부터 천살이 들어왔어요. 예, 천살이 뭡니까? 예, 식상을 묶어 놓는 그런 살이 천살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식신 자체가 또 공망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식신이 공망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되신 거죠, 이분이. 네.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을 해주겠다고 회유를 해서, 말하자면은, 소속사의 그 비리를 다 폭로하는 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 보호는 받지 못하고, 소속사에 의해서 갑질을 계속 당하시다가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분이 어떤 소속사에 들어갔을 때, 그 계약이 조건이 있었을 겁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이 소속사를 내가 탈퇴를 한다, 그러면 위약금 같은 게 말하자면 설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그 소속사에 있으면서 다른 데서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천살이니까 식사를 딱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게 된 거죠. 바로 그게 노예 계약이 된 거 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소속사 계약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그 소속사에서 다른 데 가게 되면 만약에 위약금을 문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수입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대기업 월급만큼은 매달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른 데 가면은 위약금 만약에 이렇게 문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노예가 되는 거죠. 거기서. 돈 한 번 뒷불 주지도 않으면서 딴 데 가면 너 위약금 이렇게 돼버리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돼서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소속사하고 나중에 이제 뭐 분쟁 뭐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길건 씨 있잖아요, 길건. 네, 길건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 장재현 씨가 이미숙 씨의 말하자면 후배잖아요. 그 밑으로 지금 소속사 신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숙 씨는 장재현 씨의 관성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윗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장재현 씨는 관성이 공망입니다. 예, 관성이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속사를 잘못 만나고 소속사한테 갑질을 당하는 것도 보면은 관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숙 씨 같은 경우는 이미숙 씨도 그 소속사의 그냥 일원이지만 일단 선배니까 관성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장자연 씨는 식상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숙 씨의 식상이 공망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후배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거나 뭐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세한 거는 잘 모르니까 당사자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